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쟁 위협,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 상승 압력, 그것이 또 유가 상승으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그 유가 상승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상승의 이자율 압박, 이런 시장 주변에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고 병목 현상이죠. 서플라이 쇼티지가 해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주식시장, 2022년의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당황하고만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끝에 그러면은 이렇게도 좀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방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듣고 싶어서 오늘 방송 급하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방송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도박성 상품들, 도박성 종목들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FOMC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웰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허키시한 기조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 기조의 천명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랜지토리다, 그래도 봐가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룸을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해오면서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파웰 의장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돕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죠. 그 이후에 연준에서 다른 기조를 내놓고 막 이래갖고 시장을 헛갈리게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태까지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롬 파웰이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플레이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하는 강력한 발언을 해서 오늘 상당히 또 희망적으로 시작한 주식시장을 다시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자 인상 우려가 3월 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뭐 2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 러셀 2000들 모든 지수들이 아주 큰 폭으로 한 달도 안 돼서 10%, 15% 폭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세가 더 강력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버스 ETF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인버스 ETF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1대1 인버스가 있고요. 1대2 인버스가 있고 1대3 인버스가 있습니다. 1% 떨어지면 1% 수익을 얻는 ETF가 있고, 1% 떨어지면 2% 수익 얻는, 또 1% 떨어지면 3% 수익 얻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QQQ는 유명한 나스닥 100대 기업을 종목으로 갖고 있는 ETF죠. 거기에 숄팅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는 ETF, SQQQ. 이거는 3배 먹는 SQQQ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떨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좋은 기업들의 기업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대거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악재가 호재로 바뀔 상황도 있어요. 전쟁이 종결이 됐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한 또 유가가 막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억제 정책을 쓴다, 석유를 더 풀어버린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시장에 호재가 돼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근미래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길게 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계속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10%, 20% 손실 난다, 그럼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는,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하락장에 베팅하는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QQQ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지난 2020년 3월 달 팬데믹 발생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텀 리 같은 경우 아주 bullish한 장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반기에는 충분히 S&P 500가 5,500까지 오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갖고 있을 ETF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ETF들은 익스펜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피가 있어요. 피가 상당히 셉니다.
거의 뭐 1%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비해서 아직 하락이 크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S&P 500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S&P 500의 하락장에 베팅하는 ETF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SH는 그냥 똑같이 먹는 거고요. SDS는 2배, SPXU는 3배 곧버스 ETF를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P 500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룸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어떤 악재가 호재로 돌변해서 크게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너무 단시간에 또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이 인버스에 베팅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옵션을 또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옵션 트레이딩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풋 옵션에 돈을 좀 거는 거죠. 기간을 3월 18일 만기 기간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3월 15일, 16일 날 또 FOMC 미팅이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 또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늘 제롬 파웰 의장이 3월 달에 결정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상당히 허키시한 기조를 먼저 말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3월 달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옵션을 하시는 분, 풋 옵션에 3월 18일 S&P 500 ETF인 스파이라든가 QQQ도 괜찮겠죠. QQQ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3월 18일 만기 풋 옵션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러셀 2000도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두 지수보다 엄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더 떨어질까? 아니면은 지금 이게 바닥이라서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할까?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큰 회사들이 흔들려 버리면 작은 회사들은 또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러셀 2000도 인버스 ETF를 알아봤습니다. 레버러지를 쓰는 ETF들은 상당히 이런 피가 비쌉니다. 이거는 베어 마켓이라 그래서 하락하는 장에 베팅하는 ETF고요. 이거는 상승장에 베팅 3배 먹는 ETF입니다. 그리고 그냥 1대1이죠. RWM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댓글창에 종목들은 쭉 좀 정리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 곡선이고요. 끝이 어딜까 모르게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거의 20%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서서히 올라갈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폭락해서 제가 도표를 그린 이 선에서는 한 5%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976인데요. 거기서 한 100포인트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예, 한 6% 정도 더 떨어질 룸이 있을 것 같고요. 더 최악의 경우는 재작년 최고치인가요? 재작년과 작년 최고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러셀 2000 ETF IWM인데요. 이거는 그냥 ETF입니다. 아이쉐어의 ETF가 한 188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18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절대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댓글창에 여러 의견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중요한 점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 를 관통하는 그 지점이 이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유럽 어떤 석유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되죠. 그것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판이죠. 뭐 1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의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뉴스에도 보시면은 오일 프라이스가 상승한다. 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병목 현상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오일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또 오일 가격 오르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데믹도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경제가 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3월 달에 연준이 이런 악재들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자율을 좀 생각보다 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에너지 ETF가 있죠. 에너지 ETF에도 상승장에 고부로 베팅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에너지 불 앤 베어 2X ETF네요. 2X ETF하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 이거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2배 베팅이죠. 고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유가가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0불 선에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뭐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좀 잘 돼서 모든 것들이 회복세로 다시 큰 변동성이 있는 주식시장이 아니라요. 천천히 올라가는 좀 안정적이고 신경 좀 덜 쓸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 대한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